미국 주식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이 백신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 3,700선을 돌파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첫 번째 이슈와 함께 빠르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어제 영국에서 첫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요. 이제 미국 FDA에서도 긴급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화이자와 모더나 52주 신고가 또 경신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백신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지만 네. 백신이 드디어 코로나19를 물리쳐 주기를 바라본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백신만 맞으면 바로 일상생활 복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거의 50% 정도가 돼야지만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백신을 들여온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월이나 3월부터가 우리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니까요. 아직은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3, 4, 5 상반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게 나타나면서 가장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데는 바로 이 복제약 시장들일 겁니다. 복제약을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다시 퍼뜨려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영국에서 접종을 처음으로 맞은 90세 할머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3주 뒤에 2회 접종이 끝나면 모든 접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안에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2월 즈음 도입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확실히 코로나19 수혜를 두둑히 받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게임주들은 정말 코로나19에서 정말 이거 하고 있습니다. 키트. 이거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주가의 상향 모습 계속해서 여러분들 계속 보셨을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도 우리가 놀고 먹고 즐기자에 어떻게 보면 즐기자 이제 외부에서 즐기지 못하니까 집에서 계속해서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게임이다라는 얘기 해드리겠고 요즘에는 뭐 TV하고 연결돼 있는 모습 그리고 좀 예전 클래식한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기가 아주 작게 해서 또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게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혼자 사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이런 1인 이런 게임기들 이런 게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코로나19의 이런 수혜주들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게임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NC소프트, 넷마블 같은 이런 게임주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당분간은 이 실적 라인들을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게임주들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아시죠? 바로 이 신작 게임이 나오기 바로 전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얘기가 나타난다랍니다. 그리고 출시가 되면 잘 되면 본전이고요. 조금 안 좋게 나오면 주가는 떨어지니까 출시 전까지 하는 이런 타임테이블을 매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작 출시 전까지는 계속 우상향을 그리는 이 게임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관련주 역시 신제품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브로드컴, 퀄컴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일단 글로벌 IB들은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이 또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할 예정이고 앞으로 계속 호재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애플은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애플만 사용하는 이런 성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의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이 아주 작은 폰만 나오다가 좀 중대형 폰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포기하면서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고 이거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성장을 하는 거지라고 하면 이 액세서리나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가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플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관련주 하면 여러분들 LG 이노텍이나 BH 그리고 슈프겐 코리아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 있고 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표적인 관련된 주식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애플은 무선 헤드폰을 71만 원 선에 발표를 했고요. 내년에 또 실리콘 칩을 탑재한 맥 제품을 대거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 만큼 이 애플 관련주들에게는 확실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CS 베어링 들고 오셨어요? 네, CS 베어링 우리 친환경에 대한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는 주식일 것 같습니다. 실제 하는 일 자체가 막 풍력 발전의 이런 제 핵심이 되는 베어링을 이런 제조하는 회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대 고객이 바로 GE입니다. GE 쪽에서 수주를 받으면 거기에 30% 이상이 얘들한테 무조건 수주가 가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의 거의 뭐 매출이 거의 98%까지 됐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CS 윈드가 이 회사를 이제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 회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시멘스나 이런 다른 여타의 글로벌 업체들하고도 이제는 연결이 하나씩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매출 그동안에는 한 곳 하고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매출 다양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베트남의 공장에 대한 얘기, 바로 이 인건비가 많이 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년 매출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친환경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조금 맞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내년도 매출 증가 기대까지 오늘장 관심주 CS 베어링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